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구루의 B마이너입니다. 첫 리뷰 콘텐츠까지 좀 오래 걸렸는데요. 대본도 많이 갈아엎고 소재도 여러 가지 중에 좀 고르느라 어려웠는데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련이 전혀 없는 두 개를 연결해보는 콘텐츠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시죠. 여러분들 에반게리온 알고 계시나요? 사실 이런 질문이 무의미하죠. 에반게리온이 확실히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최근 화제가 된 이탈리안 브레인롯 밈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둘이 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데요. 이 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95년도에 나온 깊이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AI가 만든 이상한 밈이잖아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이 둘이 실제로는 우리 시대 청년 문화의 핵심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실제로는 같은 현상의 양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이유를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둘의 출발점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반게리온은 1995년에 나온 일본 애니메이션이고요. 감독인 안노 히데아키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만든 작품인 건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작품 전체가 무겁고 상징적인 내용으로 좀 가득합니다. 이 작품에는 기독교 상징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라는 적들의 이름도 성경에서 따온 거고 주인공들의 이름도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이나 실존주의 철학까지 좀 많이 뒤섞여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 신지가 겪는 내면의 갈등은 프로이트가 말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연결되어 있고 작품 전체의 구조는 융의 집단무의식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는 해석도 되게 지배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파고들면은 사실 에반게리온에 대한 해석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이제 우스갯소리에 따르면은 에반게리온 만화보다 에반게리온을 해석한 작품의 양이 30배는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반면 이탈리안 브레인롯은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AI가 기존 콘텐츠들 학습해서 무작정 만들어낸 결과물들이겠죠? 원래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겠지만 이때 당시 AI가 지금처럼 더 정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거를 프롬프트했던 주체들도 10대 초반에 그런 날것의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AI가 의미로 만들어낸 과장된 어떤 무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에반게리온은 인간이 깊은 고민과 의도를 가지고 만든 무겁고 상징적인 작품이 이 이탈리안 브레인롯은 AI가 만들어낸 무의미한 생성물이죠. 하나는 너무 많은 의미로 가득하고 다른 하나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여기서 제 기준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두 콘텐츠가 10대에서 20대들에게 소비되는 방식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반게리온을 보면 정말 복잡해요. 한 장면 한 장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인공 신지가 병원에서 아스카를 보는 장면 하나만 해도 수십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프로이트의 성적 충동 이론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라캉의 정신 분석학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감독인 안노 히데아키도 인터뷰에서 팬들이 알아서 해석해 주세요 라고 하긴 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팬들은 나는 이 복잡한 작품을 이해했다는 우월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SNS에서 에반게리온 관련 포스팅을 보면 이 장면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는 식의 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을 열어보면은 서로 자신만의 해석을 뽐내기 바쁘죠. 이거를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스노비즘의 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노비즘이란 자신이 고급 문화나 지식을 안다는 우월감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에반게리온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스노비즘이 되는 거죠. 이거는 프랑스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에가 말한 문화 자본과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에는 문화를 소비할 때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타인과 차별하기 위해서 문화를 소비한다고 말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문화를 이해하거나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자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에반게리온에 적용하면은 보다 더 쉬워지죠. 에반게리온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단순히 에반게리온 팬이 아니라 복잡한 이런 텍스트를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하게 됩니다. 나는 저
복잡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어 라는 일종의 주장이 곧 문화 자본으로 작동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NS에서 이 장면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는 식의 글이 계속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해석 경쟁을 통한 하나의 문화 자본의 과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크게 다를 바는 없긴 하죠. 결국 에반게리온 소비의 본질은 작품 자체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단 그 난해한 텍스트를 해독했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에반게리온은 해석 과잉의 테스트인 동시에 청년 세대가 문화 자본을 쌓고 과시하는 가장 적절하고도 쉬운 도구로 기능해온 셈이죠. 반대로 이탈리안 브레인롯은 어떨까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이 이탈리안 브레인롯 밈들을 보면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상한 소리와 이상한 이미지가 무작정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웃습니다.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웃기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죠. 실제로 2024년에 그 관련 설문조사를 찾아보면은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밈의 대략적인 의미만 알아도 이거를 사용하고 재생산한다는 결과가 56.4%나 나왔거든요. 이는 밈 자체가 중요한 사회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고 있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거를 온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같이 공유를 하고 확산을 하는데 동참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무의미함을 견디고 즐기는 능력 자체가 일종의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탈리안 브레인롯 밈을 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해합니다. 이게 뭐야? 왜 이걸 재밌어하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사람들끼리는 또 묘한 유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즐길 수 있어 라는 감각이 이 밈을 둘러싸는 하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스노비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에반게리온과는 정반대의 방향인 거죠. 복잡한 걸 이해한다는 스노비즘이 아니라 무의미한 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역방향 스노비즘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한 것 같은데요. 이 둘이 어떻게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반게리온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친절해서 일반인들이 사실 이해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 에반게리온을 확실하게 다 이해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이탈리안 브레인롯 밈은 지나치게 무의미해서 일반인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둘 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콘텐츠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을 공유하는 것이 요즘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경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현상 모두 과잉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반게리온은 해석의 과잉이죠. 너무 많은 의미와 상징이 들어있어서 끝없이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계속 생겨납니다. 팬들은 이 과잉된 의미들 중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반대로 이탈리안 브레인롯 밈은 생성의 과잉이에요. AI가 무의미하게 쏟아내는 콘텐츠들이 끝없이 생성되고 사람들은 그 과잉된 무의미함 속에서 나름의 재미를 찾아내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는 정보민주화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발달에 적응한 세대들은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겠죠?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요즘 심지어 AI까지 추가가 되고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하면서 정보를 선별하고 가공하는 능력이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반게리온 같은 복잡한 콘텐츠를 만나면은 기피하는 게 아니라 그 복잡함 자체를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인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게임을 클리어하듯이 하나씩 해석해 나가는 거죠. 반대로 이탈리안 브레인롯 밈 같은 무의미한 콘텐츠를 만나면 그 무의미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도 하나의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 유행했던 밈들인 그 고두심이나 햄깅 같은 것도 이것과 유사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 아시다시피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사회 이동성도 확실히 이전 세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기성세대와의 소통 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들은 현실에서 성취감을 얻기 확실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에반게리온이나 이탈리안 브레인롯 밈 같은 콘텐츠들이 일종의 문화적 보상체계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실에서는 나는 성취한 게 없다라고 느끼지만 문화 소비 영역에서는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즐길 수 있다라는 작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반게리온을 해석하는 능력이나 이런 이탈리안 브레인롯 밈을 즐기는 감각은 현실의 경제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얻을 수 있는 자산인 거죠. 그래서 더더욱 청년층들에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애니메이션 하나를 해석해내는 것, 아니면은 무의미한 밈 하나를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것,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청년들의 정체성과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해한 다음에 좀 건설적인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겠죠. 에반게리온을 통한 해석의 즐거움이 더 깊이 있는 사고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탈리안 브레인롯 밈 같은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이 더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요즘 인디 뮤지션 윤지영 씨의 뮤직비디오만 봐도 이런 생성형 AI의 미학을 잘 이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오 밴드가 선셋 롤러코스터와 최근에 함께했던 앨범의 뮤비에서도 이런 기법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순과 가능성을 좀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과잉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청년들의 일종의 지혜이자 동시에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도 없는 지식 끌어모아서 이렇게 첫 편의 리뷰를 끝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저만의 방구석 철학이 담긴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